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균이 바이러스인데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든가 예멘이라든가 이 나라에서 특수히 오는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한국에서 특히 남한에서 서울에서 크게 떠들어대고 유행되어 있는 병이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재미교포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가 일반 미국 사람들은 중동에서 오는 감염된 사람들하고 접촉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한국 분들 재미교포 여러분들은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2차적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갖다 제가 좀 토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모국인 한국에서는 이 메르스라고 그러죠.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언론기관이라든가 정치계라든가 보건계에서 말이 많고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 의사분들이 또 여기에 감염이 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병원에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병원 자체가 또 자기네들이 그런 감염됐던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숨기려고 그런 데 있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경제적으로는 이유로서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주 논란이 심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거가 작년 5월, 2014년 5월에 한두 케이스 나왔을 뿐이고, 최근에 와가지고 인디아나에서 한 케이스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45명이 환자가 걸려가지고 죽었다느니, 메르스 케이스로서 감염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있다느니 그래가지고 아주 논란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의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가 왜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바이러스입니다. 그 원균이. 그래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라든가 이런 보통 균에 대한 항생제는 물론 유용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고 가능성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이 바이러스에 관한 특수한 항생제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약이 없고 또 전염률도 상당히 높아서 높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병이 있으면 우리가 백신이 있죠. 예방 주사를 맞는데 이거 예방 주사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감염률도 높고 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참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질환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 부분에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중동 부분에서 발견이 되고 발생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동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업체의 주재소도 있고 또 중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옛날에 잘못 살 때 중동에 노동력을 제공하느라고 많이 가서 거기서 몇 달씩 몇 년씩 있다 오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중동이 솔직히 얘기해서 아시아에 여러 나라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데 이런 중동에서 생긴 병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갔다 오는 여행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메르스에 관한 메르스의 환자들이 많이 딴 나라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방법도 없고 또 예방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전염률이 높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병이 일단 걸리면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해가지고 가래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서는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격리를 철저히 시켜야 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격리를 철저히 시켜야 하고, 또 중동에 갔다 와서 이런 메르스에 접촉한 가능성만 있는 사람도 현재는 갔다 와가지고 증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14일 동안 잠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시켜가지고 14일 동안 관찰을 해봐가지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와도 괜찮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면 곧 피검사를 해가지고 격리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가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그중 45%가 환자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거진 반이 가까이 그냥 환자가 돌아가신다는 거. 또 중요한 거에 하나가 그 전에 에볼라든가 딴 병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병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어린 애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노출이 되면은 또 노인애들은 물론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감염률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또 하나는, 그 증상이 병에 걸리면 그 증상이 특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비슷하게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고 열이 특별히 있고 그러고 폐염으로 퍼질 수가 있고, 그러나 무슨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구토증이 생기고 토할 수가 있고 설사가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높지 않습니다. 증상은 이 이름에 따라서 호흡기 증상군입니다. 호흡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나는 감기 들려서 감기 증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그 여행 경력이라든가 접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걸 완전히 알아가지고 격리를 하고, 균을 죽이는 그런 특수한 치료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탈수가 되거나 열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산소 호흡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산소를 줘야 하고, 그 서포티브 테라피라고 그러죠, 영어로. 보충적인 치료는 해야 하고 격리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메르스에 관한 감염은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어린 애들한테도 올 수 있고 노인애들한테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범위하게 올 수 있다고, 연령에 관계없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당뇨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또 심장병이 있으신 분, 또 중풍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은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워낙 그 병원균이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1차 감염되신 분들은 대개가 중동에서 여행 갔다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감염이 돼가지고 온 분들을 갖다 와서 1차 감염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오거나 미국으로 와가지고 딴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 그걸 2차 감염이라고 그러고, 또 2차 감염 받아가지고 병이 난 사람이 딴 사람한테 옮기는 걸 3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2차 감염, 3차 감염, 감염의 레벨은 높지만 그 2차, 3차로 걸린 분들은 그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감염이 걸린 사람들은 지금 50%가 사망하시지만 2차, 3차는 그 사망률이 좀 낮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특수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중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딴 나라에 비해서 이 병을 갖다가 많이 감염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들어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통계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화해가지고 야당 여당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을 하고, 또 무슨 병원이 이런 환자를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인다든가 이런 말이 있고 서로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에다 주력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병원을 비난하고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이 여당을 비난하고 한 우스운 얘기 같으면은 정부에서
그 선전 이 병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병원으로서 병원균이 낙타를 통해서 온다. 낙타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선 우리나라 사람이 낙타 고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웃음의 소리로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로 나오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거야 뭐 그런 거 별로 낙타 고기 안 먹다 하더라도 동물원에 안 가면 되고 낙타가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중동에 있는 낙타니까 감염이 없고 해서 낙타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이 병의 그 진상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난한다거나 하는 건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얘기 같습니다. 중동에서는 낙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이 병이 그 원균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인간으로 퍼졌다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서는 정말 낙타 고기를 먹는데나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을 갖다 보건부에서 발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비난하고 우습게 듣고 그러는 거는 제 생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병이 참 특수한 병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중동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생긴 거고 또 병원균을 갖다가 죽이는 항체 같은 항원을 알지만 항체도 알지만 병을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도 없고 또 퍼지는 거가 쉽게 퍼지고 또 특히 치사율이 45% 이상이나 되는 그런 좋지 않은 병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야 전부 합쳐가지고 보건당국을 갖다가서는 지지하고 또 의료 요원들, 의사나 간호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지지하고 함으로써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적으로 더 퍼지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